윤석열이 그 좀 전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작심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나는요 이따 캐릭터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윤석열이 굉장히 단선적인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뭐 치밀하게 뭘 준비하고 막 음험하게 뭔가 관리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오죽해서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 윤석열은 변호사는 못할 거야. 그 스타일 때문에 변호사 할 만한 인물이 아닌 거잖아요. 실제로 태평양에 갔다가 때려치고 다시 검사로 들어왔어. 거기서 적응을 못했지. 태평양에 가는 것만으로 돈을 갖다 확 벌 수 있었는데 네. 때려치고 다시 검사로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간밤에 잠을 못 자고 부글부글 했을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페북에 썼던 그 글들 보면서 잠을 못 자고 있다가 그게 물론 자기들 전략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참모들이랑 같이 뭐 어떻게 할 것인지 할 건데 최대한 참넘은 모습 보여주는 게 그런 식. 굉장히 너무 단선적이어서 깊이가 없다는 느낌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왜 저렇게 말하지가 다 눈에 보이는 그런 굉장히 좀 단순 무식과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오늘 뚝 들더라고요. 우리 편이었을 때는 몰랐어요. 이게 지금 그 사람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실제로 이 사람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구나. 검찰 그 자체로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에 딱 보이니까 아 저런 사람도 법률 기술자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뭐 이상한 생각이 들더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워서 잘 쓰고 합격하고 이런 건 좋다 치죠. 근데 검찰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앞부분에 한 6개월은 나 잘했다고 칭찬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내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내가 검찰 대장인데 왜 인사권이 나한테 없어. 기분 나빠. 그리고 보여서 수사했는데 왜 나한테 면박 주고 갑자기 이렇게 벌을 줘. 무슨 징징대는 덩치 커다란 애가 나와서 온갖 자기가 만들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정말 단순 무식 뭐 이런데 힘을 갖고 있다는 게 공감되는 그러면 거예요. 윤석열이 오늘 했던 말 중에 그냥 핵심은 그거예요.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지휘권 박탈은 수사지휘 위법이고 비상식적이다. 이게 오늘 키워드입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그것 때문에 국정감사가 완전히 삼천포로 갔다.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산으로 가버렸죠. 그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그래. 부한이 뭐냐는 표현 말고 상급자는 맞죠. 결제 라인은 맞죠. 뭐 온갖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했던 게 법전 딱 열고 그 관련된 규정 보면 법무부 장관부터 나오는데 독립적인 걸로 대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바꿔버려서 추미애가 윤석열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몰고 갔죠. 이건 진짜 엄청난 왜곡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은 작전을 짜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임기응변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는 게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실수를 많이 했지만 오늘 그가 나와서 각인시키려고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나는 부당하게 범법을 자행하는 독재 정권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지키는 자리를 갖다 보여주는 나를 어떻게 쓸 건지 결정해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딱 나왔을 이게 바로 때 대권 선언이죠. 본인이 딱 던지고 싶었던 얘기는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는 남부지검장을 그만둔 양반의 글 제목으로 하루를 끌고 가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청문회 시작 5분 전에 이프로스에 올라왔던 것도 무관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시킨 거죠. 그렇게 딱 맞춰서 던져 네가 그렇게 하고 그 말을 쓰게 되면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의심되는 부분인데 그거보다 실제로는 윤한홍 의원이 끝내면서 얘기 어떻게 되냐는데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거 한마디 던져놓고 이게 커지니까 계속 그걸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뻔한 쇼에서 정말 할 말 다 나왔다. 이런 부하 논쟁 이제 캐캐 묵은 논쟁이 될 거예요. 조금만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참 인상적인 그런 어떤 그 질문과 대답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좀 짚어가서 보면 지금 윤석열은 사실상의 대권 선언을 도전 선언을 한 거예요.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을 하는데 이제 그 토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갖다가 지원해주고 끝까지 밀어줄 수 있는 토대를 어디로 생각하냐면 검찰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사실상 검찰 가족들한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검찰에 대한 비난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패착이 됐어요. 윤석열한테. 그게 패착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검찰 그 누구한테도 심지어 지금 조선일보가 계속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이성윤 혹은 뭐
임은정 등등의 한동훈 검사들 그리고 또 뭐 심지어는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추미애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약진하고 있고 뭐 이들이 당신네들 패스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에도 설마 그러게 하겠느냐. 이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검찰 조직 전체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검찰을 이끌고 있고 우리 검찰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이건 문재인 정부 쪽뿐이다. 라는 식의 각인을 하고 그걸 선언을 딱 던져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분 나빠요. 다 같이 타겟을 검찰들아 전직 검찰이든 전관 검찰이든 뭐든 모두 우리들의 적은 문재인이야.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검난을 막 충동질하는 그럼요.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법을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 수사지휘는 위법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있어요. 그렇죠. 정부조직법 제32조 2항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제11조 위임 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검찰총장 1.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2.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명백하게 검찰총장만을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자죠. 네. 그러니까 여기 무슨 장관의 부하라는 표현은 아닐 수도 있죠. 일부러 쓴 거예요. 그 부하란 표현. 그러니까 상급자 하급자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은 거예요. 부하. 일부러 부하라고 하는 말을 써서 프레임을 만들어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하라고 하는 말로 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 회장님의 부하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난 맞는데. 잠깐 방송에 부하 걸리겠다. 빨리 가. 부하가 칭을 자 이런 식으로 아이고 기분 이상하기 좋네. 자, 이 부하라는 말은 윤석열은 부하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내가 따까리 취급받고 있어라는 식으로 썼어요. 일부러 이렇게 의도를 해서 만든 건 맞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하나 알아둘 것은 부하 논쟁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궤변을 늘어놓는데 그렇다면 검찰총장 대검을 왜 그렇게 두고 총장을 모시게끔 조직을 만드냐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윤석열이 많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궤변을 해놓은 거죠. 근데 똑같은 논리에서 이렇게 전부 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에서 윤석열이 보여줬던 몇 가지는요. 오늘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제가 사이코패스 같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옵티머스 쪽에 대해서 뭐 사람이 원래 그냥 적당히 해서 옵티머스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가 그때 했었으면 약간 사과하는 표현하는 게 일반 지식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은 그럼 부장검사 전결사항인데요? 그냥 쳐다보면서 아니 저는 그렇게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나갔고 그때까지만 해도 손해본 사람이 없고 이러고 얘기하면서 윤석열이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전결은 부장검사가 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는 지휘하는 건 맞지만 검찰청법을 보게 되면 법무장관은 안 하고 왜 총장이라고 만들었겠냐? 왜 법이 따로 있겠냐? 그러면서 자기가 정당하게 추미애를 들이받았고 제가 화났던 부분은 쟁송을 걸어서 이게 문제 있다고 정식으로 법적으로 시비 걸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생각해서 참았다. 있지도 맞아요. 않은 이 정도 권한을 되면?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이게 막가자는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쿠데타죠. 맞아요. 국정감사 자리에서 더군다나. 검란 일으키자라고 하는 미친 소리예요. 지금 완전히 법에 대해서도 계속 왜곡을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 조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독립을 시켜준다고 해도 그것이 지가 말했던 정무직 공무원에 의해서 감독이나 혹은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왜?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무직 공무원한테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실질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그 전체 그 검찰을 갖다가 이렇게 얽어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로부터 독립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궤변입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대통령도 그 사람 정치인이야. 그럼 정치인이 임명을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정치 행위니까 모든 것이 정치 행위니까 실제로 이 나라에서는 검찰의 독립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독립을 시켜달라는 건 지들은 완전히 치외법권 지대를 갖다 만들어달라는 그런 주장이야. 아니, 투표에서 정권을 왜 바꿔요? 이런 궤변을 말도 안 되게 그냥 떡떡 해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검사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한데 그럼 그 새끼들은 다 위험한 새끼들이니까 잘라야 되는 거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윤석열의 말에 동조하는 놈들은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데려다가 아예 정권의 수하처럼 부렸잖아. 그러던 놈들이 지금 민주주의 정권이 되니까 이제 와서 검찰총장의 독립을 논하지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전혀 해당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근거적인 법조항이 있어도 그런 건 가볍게 그렇죠. 그런 거 무시하는 거야. 척하는 거죠. 아니 실제로 첩보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야당 검사장 출신의 정치인이 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 보고받지도 않았다. 그러는데 분명히 우리 박주민 의원이 보고 체계에 대해서 쫙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다 설명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안 했냐? 왜 당신만 알고 딴 사람은 몰랐냐? 반부패 의장은 왜 뛰어넘었냐? 그러니까 자기는 첩보 상태에서 알 이유가 없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이 딱 가가지고 야 주례 보고서까지 썼다라고 하는 게 다 이거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남부지간 중에 거짓말했다는 거냐? 네가 위증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종이를 받은 것 같긴 해요. 종이를 받고 나는 그걸 일일이 보면서 그 내용까지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고가 아닌 첩보나 뭐 다른 걸로 피해가자라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나는 잘못이 없다. 보고받은 게 아니고 보고라는 게 원래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아이고 참네. 정말. 그러니까 자기 논리,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거짓말이 들통나고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덮으려고 근엄한 척, 센 척 해가면서 장관과 부하 관계냐 아니냐 이걸로 끌고 들어갔는데 여기에 휘말려 갖고 시간이 꽤 오래 갔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말도 있었지만요. 이런 말도 있어요. 오늘 윤석열이 총선 이후에 문 대통령이 임기 지켜라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렇게 이 말 보고요. 이 사람 참 눈치가 없네. 그러면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합니까? 민주정부의 대통령이 임기지 총장한테 그만두라고 합니까? 흔들리지 말고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대. 근데 사실은요. 문 대통령이 그거 말고 강조한 것들이 지금까지 그럼요.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럼요. 근데 오늘 이야기도 그런 거잖아요. 어제 법무부의 발표도 그렇고 검찰개혁 하는 등 법무부하고 검찰 대검 사이에 협약을 해요. 근데 그거 안 지켜.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예 해놓고 계속 똑같은 방식의 패턴으로 검찰총장직을 수행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제일 먼저 아주 자랑스럽게 검찰청의 일들을 보고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검찰개혁 부분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마치 다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거의 90%를 조국 전 장관이 해놓고 나간 거야. 그거를 수용한 거야 그냥. 그리고 수용해놓고도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아. 뭘 지키지 않는지 하나만 얘기해볼까? 아니 여자 검찰들이 성희롱이나 피해를 받는 것들을 갖다가 빨리 알기 위해서 내부에서 그렇게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었다는데 그 센터 만드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는 윤태근 같은 쉐리를 갖다 완전히 잡아 족쳐야지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눈앞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놈들, 성폭력을 갖다 자행한 놈들을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주고 다 덮어주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센터 하나 만들었다고 모든 걸 다 했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 그 성폭행을 자행했던 그 검사건들 같은 경우는 다시 들여다봐야 돼. 그 수사 지시를 해야 된다고 옵티머스 수사 지휘 하는 것처럼. 안 하잖아요, 그거. 성역 없이 해놓으면서 사실 검찰은 제한된 인력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치고 나가면서 자기가 걸려있는 사건이나 이런 쪽 특히 검찰이 걸려있는 사건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빠져나갑니다. 이럴 때 통계 하나 제대로 밀면서 검찰이 안에서 문제 물론 윤석열이 지금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임기 때 공수처가 생겼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저는 보면서 이
국민들이 제일 답답했던 게 그 정권에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에서 뭐가 나왔으면 비리를 밝혔다 할 텐데 지금 밝혀낸 게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 표창장 쪼가리나 있다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거 갖고 그렇게 수사합니까 했더니 그럼 있는데 안 합니까? 이러고 나가면 당하는 거예요. 되치기를 계속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윤석열이 무슨 면죄부를 타가는 사람처럼 뻔뻔스럽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뒤로 제쳐져 있다가 할 말이 없을 땐 제가 질문에 꼭 답해야 됩니까? 이게 질문입니까? 이래가면서 태도 나쁜 애처럼 굴다가 조금 유리하다 싶게 되면 마이크 앞으로 덥석 다가와서 떠듭니다. 저는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진짜 꼴 보기 싫었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요. 법률가로서의 의미랄까요? 자격이 없다는 게 이런 지점 같아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식하겠냐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이 앞뒤가 안 맞는 어떤 폭로를 통해 가지고 곤란을 겪으면 누가 그거 갖고 뭐 특검하자 하고 공수처 수사하자 하고 수사 지휘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검찰총장인데다가 이 사람은 그냥 주위에 있는 검사들이 무슨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지금 수사 지휘 건은 사실은 자기 가족과 자기 측근들 이야기예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뭔가 자기가 더 투명하게 하면서 공정이랄 그런 걸 지키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뒷공문으로는 따로 보고받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수사지휘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법정이래. 그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가장 먼저 할 말은 이렇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사과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과하라고 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김봉현이 주장했던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김봉현의 디테일 속에는 진짜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따가 또 2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주영 변호사 같은 디테일은요. 김봉현이 다 들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모르는 그게 거죠. 예를 들면 이주영이라는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없어. 그러면 또 맹랑한 소리지만 그렇지. 그 여러 가지 정황상 윤석열과 이주영은 친해. 그 이야기들을 보고 맥락상 아 이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고 느꼈는데 당사자가 검찰총장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특검으로 가거나 뭐 공수처가 수사를 하거나 수사 지휘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배제시키는 건 당연한 거라고. 아니 그리고 솔직히 나는 우리 저 방송국들한테 너무 불쾌한 게 아니 이주영 변호사가 분명히 윤석열 총장을 모시고 장례식 갔다며. 그리고 그 장례식 얼마나 떠들썩했어. 찍어놓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연락 찾아가지고 누군든지 특종을 한번 해보면서 윤석열이 이렇게 기억 안 난다고 발뺌했지만 여기 이렇게 같이 갔다 이런 걸 보여주는 언론사가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부 다 그냥 윤석열이 하는 말 받아 적기만 하고 있어. 검찰에 노상하던 게 그 짓이니까 실제로 내 말 받아 적어 하고 언론들을 길들여 왔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문상을 갖건 뭐랬건 특별한 얘기로 나왔던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공략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공격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이 워낙 잘 막으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중간 딴 얘기해가면서 저는 뒤집어졌던 게 검사 그만둔다고 했었다. 거기다가 뭐 다른 사건 때도 그랬다. 부산저축은행보다 못하지만 자기가 성실하게 했었다는 걸 끊임없이 자랑하면서 그 공격하려고 허인의 얘기까지 꺼내고 이 꺼냈던 거는 386, 586이라고 하는 사람들 니들도 똑같아 프레임을 계속 시전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의 주장 중에서 진짜 앞뒤 맥락이 안 맞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앞으로 기사화되지 않으면 이거는 언론이 그야말로 그냥 언론 포기 선언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검사장 출신의 야권 정치인한테 2억을 줬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전원이고 전원이었대. 그러면 그 조국 전 장관을 갖다가 니들이 털었던 그 근거들은 전원 아니고 전전원 아니고 뭐였냐? 다 전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웃긴 게 그래도 그런 전원이라도 첩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 갖고 계좌 추적도 갖고 할 거다 했대. 아니 2억을 계좌로 줍니까? 계좌 추적을 하는 게 아니라 2억을 준 게 있다면 그 사람을 소환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갖다가 먼저 정확하게 듣고 진술이 어떻게 서로가 위반되는지를 봐야 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계좌 추적을 왜 거기서 부정한 돈을 계좌로 주냐고. 그리고 그 정도 2억 원 정도 두는 돈을 그것도 검사장 출신인 사람이 계좌에 흔적이 남게끔 이렇게 했겠어요? 뭐 자기 아들 계좌든 지인 계좌든 누구 계좌를 통해 가지고 돌려서 썼겠지. 그걸 나 같은 사람도 그냥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계좌 추적도 할 거 다 했고 했는데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앉아서 기자들도 그렇고 지적 하나 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쪽에서 각자 준비했던 것들,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괜찮으려면 제가 박주민 의원을 높게 봤던 게 앞부분에서 설명이 미흡하게 됐었던 박범계 의원의 얘기를 받아서 박범계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당신이 대충 옵티머스를 덮다 보니까 이 사람들 생각했다고 하는데 말이 맞냐 너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몰아세우고 그러니까 말이 맞다라고 같이해주는 협공하는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네. 제가 아는 한 민주당이 협공을 보였던 것은 윤석열 청문회 때 함께 모여서 팀워크를 했었던 거 말고 오늘은 사실 그때 있었던 팀 중에서 이 몇 명의 사람들은 열심히 윤석열을 커버해 주다 보니까 그 영상을 틀면서 이땐 이렇게 하셨는데라는 김도읍의 만행에 받아치지 못했던 것도 있어요. 지식인들은 자신의 실수가 나올 때 부끄러워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윤석열이 정말 사이코패스 같다 소시오패스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딱 하나인데 자신이 앞대 앞는 말도 안 맞는 말도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남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그 박상기 법무장관한테 부부 일심 농체인데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지휘부로 해놓고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예. 말이 돼요 그뿐만 이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 그래갖고 그렇게 조국과의 연관성을 찾아놓고선 자기는 뭐 몰랐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라임이나 뭐 이런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나 이쪽 같은 경우는 캡을 게 훨씬 많아요. 아니 네. 그 전시회 같은 경우도 사실상 거기로 목돈이 막 흘러 들어간 거는 제3자 뇌물공여죄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흐름들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털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윤석열이 이제 한번 난장을 비우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우리 밥 먹을 때쯤 해가지고 검사들의 비위를 은폐하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부 합동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멋지죠. 화이팅! 그 검찰총장하고 서울남부지검 지휘부가 언론 보도 전까지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이 장관의 지시인데 이 보도의 댓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짜장 요리는 추방장이 잘한다. 대단해. 진짜 우리 드립도 이 정도면 상 줘야 돼. 대단해. 와 정말. 그러니까 나는 오늘 윤석열 딱 보면 거짓말이 보이던데. 그러니까. 왜냐면요. 사람을 믿고 보는 것과 의심하고 보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말을 하기 전에 김봉현의 그 폭로 2개가 이미 머릿속에 입력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그렇지. 듣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이 상황에서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짓말이구나 눈에 보이더라고.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할게요.